その時にその文化の関係の人たちが社会運動を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流れでそうなっていったんですか？ 좀 쉽게 말을 풀면요, 그냥 대학교 내에서 사회운동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룹 놀이패나 이런 그룹을 만들고, 그게 지금은 사회에 나와서도 청년들이 통일운동이나 이런 청년운동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소모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자본주의도 문제였지만 민족 문화, 우리 전통 문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약간 그 사회 전체 운동하고 결합되게 되는 계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통 문화나 이제 민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얘기들하고 결합하게 되잖아요. 브랜드한 이야기하고 그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문화나 락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70년대, 80년대 이때 보면 약간 민족 문화라고 해서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정체성 이런 게 이제 문화하고 결합되면 문화가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사회운동이나 국가, 역사 이렇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죠. 한국과 60年代と70年代、パク・チャン国際政権が支配していったことは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ど、その当時の時期を韓国では開発独裁と、開発独裁という概念は韓国で特別使われるだけ言葉じゃなくて、世界的にいわゆる途上国で経済成長をやり遂げた国を分析するときに出てくる一つの概念だけど、その韓国の開発独裁ということの政策的な方向性は何だったかというと、輸出志向が強かったんですね。生産をするけれども、その生産は国内向けじゃなくて、輸出経済が通じて韓国の経済成長をやり遂げるというのが独裁政権の主な経済政策だったので、韓国はその当時は今ほどの特別な技術もなかったし、熟練もそんなに高くなかったので、海外マーケットで韓国政治が何をもって競争力を持つかといえば、やっぱり価格競争力だったんですよ。価格競争力を持つために、韓国は国内にあんまり資源がない国で、主に労働力を安く売ることで、価格競争と競争を持つしかないんですね。それは何の意味かというと、絶対に賃上げをしちゃいけないことですよ。で、賃上げをしないためには賃上げを要求する労働運動は極力弾圧するという政策につながるしかないですね。それに韓国は分断国家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分断国家という状況と労働運動を抑えて、また全般的な社会運動を抑えて、輸出経済における価格競争力を持つという戦略は、労働運動に関わろうとするすべての人々を弾圧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労働運動をやるのがもうすぐに赤になる。賃上げを要求すれば赤になる。労働時間短縮を要求すればお前赤だ。キム・ジョンの言い方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刑務所に逮捕されて刑務所に連れて行かれたりしたのが韓国の70年代。 그냥 1, 2, 3, 4 이렇게 当時 있거든. のことをこの中で 카메라들이 1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얘기하는 사람 1번 누르면 1번 정보 여러 개 있으면 누르는 게 카메라에 나가잖아. 私は東大学で学生運動をやって 그래서 い 누르면 て、 그게 저 맥에 学生会の 1번 카메라 누르면 1번 카메라가 をや 녹화되고 った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人 이번 が 카메라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걸 つながれてい 아카이브로 たので、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今見たら私って一番年上のようで、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이야기들을 例えば今来てる方が 그러니까 다른 그 일본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사회의 어떤 재해나 그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ちょっと聞いてもらって 시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사실은 그 나중에 가니까 저는 이제 85년도 대학 이사니까요. 근데 그때 예술이 갈수록 좀 재미가 없어졌죠. 한마디로 예술성이 떨어지고. 근데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진실함이랄까, 진솔함이랄까, 소박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요즘 와서 너무나 향수랄까, 좀 가슴이 좀 사무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옛날 그 민중 그 뭐 벽화, 한화 이런 것들이 가지고 그 꿈틀꿈틀한 그런 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색채들 그런 것들이 그때 너무 그 매너리즘, 마니에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80년대 말에 가면. 그래서 이게 예술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시초의 어떤 형태들, 80년대 초반에 시초의 형태들은 정말 어떤 예술성과 어떤 그 정신성과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 정신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해 있었던 형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요새 심각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제 선배들이죠. 제가 93학번이니까 80년대 운동을 잘 모르지만 그 93학번인 제가 볼 때는 80년대 일단 문화나 예술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인상 쓰고 있는 문화였거든요. 근엄한 문화에 너무 진지했고 너무 무거웠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히려 키치나 가벼움 막 이런 쪽을 의도하기도 했고 근데 쭉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가벼움도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따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벼움도 저는 이제 지금은 좀 한계에 온 것 같거든요. 제 출판사에서 지난달에 이제 창원대 교수님이 쓰신 노동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물론 약간 본 것도 있어요. 이거 될 것 같다 왠지. 근데 실제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뜨거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술 마시면서 노동이 다시 신선한 주제가 된 것 같다. 근데 다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생일 때나 20대 때는 노동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진부했고 매너리즘이었고 그야말로 그냥 심각하기만 한 골방에 그냥 들어간 할아버지들 문화처럼 느껴졌고 노동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노동, 민족 막 이런 말들 자체가 일단 한자어가 싫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더 가볍고 막 이렇게 갔었던 건데 이게 다시 신선한 주제로 받아들이게 된 이런 사회 배경 이런 거에 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어느 한쪽이 답은 아닌데 그 묵직함이나 진지함에 있어서는 80년대에 그것을 다시 좀 갖고 와야 되니까 노동이 마치 다시 신선한 주제가 된 것처럼 뭔가 그런 묵직함이나 그 소탈함 혹은 뭐 진지함 아니면 강렬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맞아요. 지금 굉장히 가볍고 인스턴트고 좀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이게 이제 확딱 휘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 확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약간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색 까만색이 아니고 약간 섞이면서 이상한 다른 색깔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거고 두근두근하는 그냥 심정으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80년대가 너무 무거웠던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성향은 80년대와 참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대의 제 모습은 80년대의 학생운동과 비합법운동의 아우라와 같은 그런 삶을 그 당시에는 살았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상황적인 맥락이 있죠. 제가 이제 봤던 모습은 뭐냐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제가 93학번이니까 대략 한 8, 9, 90, 91 요 분들이 보여줬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초창기에 그런 거가 아니라 매너리즘이나 그다음에 이상한 가오나 그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데 후배들 닥달하는 거나 그다음에 비난의 화살이 정부나 이렇게 외부로 가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이제 후배들이나 뭐 그러니까 술 먹고 자꾸 꼬장 부리는 거예요. 선배. 물론 후배들은 잘 모르는 건데 술 먹고 자꾸 꼬장 부리고 네가 뭐 공부를 해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브릿지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80년대에 이런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굉장히 큰 이후의 사람들이 빚이라고 생각해야 될 만큼 정말 힘든 시기를 그 지낸 분들이 있는데 이게 90년대로 이렇게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브릿지가. 근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약간 뭐 어떤 단점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게 일본에서는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절실한 문제일 거예요. 일본의 전공투 세대라고 얘기되는 그 세대와 그 조금 뒤까지의 세대들하고 감각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사회운동이 변화를 성취하고 막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변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정말 거대한 패배로 남으면서 아까 근데 좀 통역이 패배로 끝을 냈기 때문에 이 전 세대들이 그러니까 아래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모습들이 훨씬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운동의 세대들 간의 대화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절실한 고민이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그 일본하고 뭐가 다르냐면 일본이 이제 일본하고 3, 40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그 운동했던 세대랑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지금 나오는 세대랑 3, 40년 갭이 있어서 브릿지가 없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거하고 통해요. 이게 지금 일본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6, 70년대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 문화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더 이제 하는데 한국도 90년대가 되면 이제 뭐 소비 사회, X 세대 이런 거 나오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 생기는데 개인주의 문화의 첫 번째가 뭐냐 무관심이거든요.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고 자기 생존에 대한 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이제 90년대에 떠오르게 된 것도 개인주의하고 문화는 친화력이 있거든요. 개인주의하고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은 연대 이런 거하고는 친화력이 없어요. 개인주의 문화는 연대, 노동, 사회운동 이쪽하고는 친화력이 없고 문화하고는 친화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성, 자기의 표현 뭐 이런 쪽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90년대를 그렇게 거친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경제 우리나라도 94년도에 OECD 들어가고 92년도에 문민정부 되고 이러면서 90년대라고 하는 이 지점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다행인 것은 80년대하고 2000년대 사이에 이게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가 돼서 지금 이제 어떤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약간 이 유산을 조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일본은 제가 볼 때 한 3, 40년 전에 전공투 세대나 이거 마지막에 70년대만 거의 80년대 초반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11년이면 30년 동안 다 이게 자원이 말랐다고 봐도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훨씬 창의적으로 난 일본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한국은 그나마 어떤 유산을 좀 받을 건 있지만 그러나 이건 또 잘못하다 보면 힘을 받기는 하는데 선배들한테 그러다 또 닮아가거나 올드한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장단점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롤 모델이 없으니까 완전 마스모토 하지메도 그렇고 지금 소셜 키친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하는 방식이 지금 케니 후쿠오카에서 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주먹구기식이니까 이제 임계점에 못 따르고 끌지를 못하는 건데 그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저는 이건 굉장히 재밌다. 우리 1년 날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는 문화운동에 관이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주고 법인화를 인도하고 사실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민의총회 한번 글 썼는데 그게 이제 법인 단체에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게 행정의 방식인데요. 관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상호적인 신뢰를 쌓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되게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사실 저는 일본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일본이 이미 많은 부분의 공공 서비스들이 NPO라는 이름 하에 발론티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고 근데 또 관이 개입을 해서 많이들 핸들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아주 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한번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국가에서 이제 기금이나 어떤 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형 말대로 활용하면 되게 좋은 진짜 국가가 조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분야나 어떤 활동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전반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금 받아도 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조를 못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운동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게 되고 관계를 맺고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도도 마찬가지고